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훈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34% 하락세 예상되고요. 206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2.44% 하락하면서 38,000원대도 위태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 1.29% 하락하면서 6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하면서 205,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392,000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115,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지난주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포스코와 한국전력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0.5% 상승하면서 25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32,9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 지난주 금요일 2%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0.46% 상승하면서 108,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와 KB금융 모두 하락세로 오늘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의 상승세가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204,000원까지 현재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도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77,500원 예상 체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8% 하락세 예상됩니다. 660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포스코와 캠텍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포스코 캠텍 지난주 금요일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0.5% 회복하면서 67,0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59만 원 선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NM까지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이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3% 추가 하락하면서 67,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3% 가까운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76,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0% 가까운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79,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베도 오늘 1% 그래도 회복세 나옵니다. 202,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9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도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700원 빠진 175,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강보합권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 심리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IT 섹터, 특히 반도체 쪽의 주가 하락, 52주 신저가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LG전자는 저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캐시카우는
가전에 있죠. 이 가전 부분이 보통 1년을 두고 보면 상고 하저이기 때문에 보통 LG전자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상반기에 주가 랠리가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특히 내년을 바라본다면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4분기 역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좀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4,86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3,5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 20% 넘게 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거시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성수기를 맞아서 전사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내년 성수기의 수요를 보고 미리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은 물론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조 22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대비해서 190% 넘게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LG전자의 광고를 보시면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 이 건강가전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LG전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 렌탈 사업의 강화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가전 등을 한데 묶어서 홈케어로 하면서 지금 이제 렌탈 사업으로 이제 이어가려는 노력을 최근에 나온 광고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렌탈 사업을 강화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캐시카우 증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가전제품 한번 매출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 달에 이제 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에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카우가 좋아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렌탈 사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캐시카우 흐름이 좋아지면서 배당 성향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CES가 바로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좀 통화 정책이 몰려있는 이번 주가 지난다면 이제 또 기대를 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CES인데요. 그 CES에 또 LG전자 역시 새로운 2019년을 맞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내보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또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이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또 중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보시는 분들도 LG전자는 좀 관심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6,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라인 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2일에 용평 리조트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5%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민엔지 4.56%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푸드나무와 셀리버리 그리고 영업무역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2월 3일에 주셨던 한창제지 벌써 33%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S&P 월드도 최근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4일에 주셨던 오스템 임플란트 0.75% 그리고 11일에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4%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애경산업도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2% 넘는 수익률 기록했지만 넷패스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GKL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고요. 14%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 4위에는 S&P월드, 그리고 3위에는 한창재지, 그리고 2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벌써 83.6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정미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삼천당제약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애경산업, 그리고 3위에는 삼성엔지니어링, 2위에는 메가스터디교육 12%, 그리고 1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2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가 조금씩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P월드 올라와 있고요. 2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와 6위에는 각각 김윤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풍산 24%, 그리고 한국전력도 24%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고요. 28%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3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고요. 57%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위가 바뀌었는데요. 1위가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83% 넘는 수익률로 목표가 터치했고 2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이제 1위로 올라섰거든요. 보혜양조 벌써 목표가 몇 번이나 바꿨는데 이렇게 좀 터치를 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2,5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혜양조는 1994년부터 보시면은 2,000원 그리고 2,500원이죠. 2,500원 고점에서 항상 막혔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무려 20년간의 역사죠. 94년, 95년에도 그랬고요. 1996년에도 그랬고 1999년. 그 라인을 뚫은 뒤에 보시면 2005년부터 2009년에 4,000원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또 2010년, 2015년 다 2,500원에서 막혔거든요. 근데 지금의 테마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붉어질 가능성이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거든요. 연동형 비례제, 비례대표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합쳐놓은 혼합형을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뭐 예산안도 끝났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차기 대권주자의 그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만약 2,500원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더 크게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2,500원 라인이 20년 동안 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2,500원까지는 밀고 나갈 힘이 충분할 것 같아서 지금 수익을 자르기에는 굉장히 아쉬워서 약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11월 12일에 한올바이오파마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23%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서 어느 정도 말씀해 드렸듯이 3만원부터 32,000원 부근에서 한 번은 좀 조정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이제 안구 건조증 관련 임상 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32,000원 부분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제 목표가를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2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체크포인트 몇 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말 사이에 이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예상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64% 하락하면서 38,7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61,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21만 3,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1% 넘게 빠지면서 38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35만 4,5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이 현대차가 7위로 내려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4,500원 선까지 깨졌습니다. SK텔레콤 0.36%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 깨졌습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모두 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207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하면서 66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그래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3% 상승하면서 7만 3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만 8,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 현재 0.5% 빠지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이번 주 계속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58만 7,800원에 흘러가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0만 원 선까지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HLB 예상과는 다르게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0.69% 하락하면서 7만 1,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9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9만 1,4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1%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8,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남아산업입니다. 남아산업은 지금 상장된 지가 지금 11월 29일에 상장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규주 대박이 날 가능성이 지금 엿보입니다. 지금 그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무안CC, 전북이죠. 전북에 있는 무안지방의 컨트롤 클럽을 운영하고요.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KLPGA 2부 드림투어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전담하는 골프장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남아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남아그룹이죠. 남아토건이 2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남아토건 외에 8인 합쳐서 최대 주주가 지금 85%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85%는 사실 뭐 보호예수로 묶여있고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안 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85%가 지금 물량이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15% 가지고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의 지금 수량을 가지고 여기서 수급이 만약에 붙는다면 불이 붙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거든요. 최대 주주는 웬만하면 팔지 않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예 못 팔고 그 이상을 가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 있다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묶여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수급적으로 신규주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만 수급이 조금만 추가 수급이 들어오면 아주 그냥 불이 붙는 것처럼 확 올라타는 지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모 자금으로 신규 레지던스랑 VIP용 골프텔 이걸 2020년 말까지 신축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매출이 다 무안CC, 무안 컨트리클럽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이 무안CC가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자금으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손절가는 10,000원이고요. 왜냐하면 10,000원대를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 12월 3일 날 거의 10,000원대에 근접했다가 밀렸는데 그래서 밀려서 한 주간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뚫으면서 그 부분에 그 매물대를 다 먹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000원대를 기점으로 다시 출발을 한다면 여기 지금까지 오른 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10,000원이 1이다, 10,000원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월셀입니다.
S퓨얼셀도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무서운 걸 보여주는데 S퓨얼셀은 10월 15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계속 밀렸는데 이 밀리다가 한 번 어떻게 튀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런 걸 보는 거고요. S퓨얼셀은 S에너지가 지금 GS칼텍스에서 연료전지 연구 개발하던 팀이 거기서 이제 중심으로 설립한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떠오르는 연료전지 시설 그리고 시스템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요. 연료전지라는 거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생산합니다. 갑자기 수소가 또 등장했죠. 지금 이슈가 또 수소잖아요.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계속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수도 부진이고, 왜냐면 외제차가 많아지고 외제차가 저렴해지다 보니까 현대차가 풍파를 겪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해외에서도 잘 되지 않았죠. 왜냐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 컸잖아요. 지금 중국 차 조립식 레고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 있지만 지금 중국 SUV 주문하면 3달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타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대잖아요. 지금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급 대형 SUV를 신차로 내놨지만, 그쵸? 그런 것들이 현대차의 부진을 한 방에 뒤집을 카드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부진을 한 방에 뒤집을 카드는 시대의 판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수소 경제가 지금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먹히면 이제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책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휘발유라던가 디젤 차량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많이 전기차랑 수소차로 대체된다. 그러면 거리에서 이제 나중에 정말 먼 미래에는 찾아보기 힘들겠죠. 지금 휘발유라던가 경유 차량은. 그럼 이제 역사책 기록이 되겠죠. 전기차랑 수소차가 변했던 그런 초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쓰일 텐데, 그런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거를 일단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 수소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 위험해서 폭탄에도 수소 폭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 수소 충전소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들고 나올 대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에서도 수소 관련주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연료전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수소가 들어가긴 하죠.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차이가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이 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배출해서 환경오염을 시킬 염려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미래에는 더 이쪽 부분 산업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상장하는 회사들도 역시나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스타트업 업체들이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당장 안 오르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공모자금을 많이 얻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증시에서 퇴출당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금을 수혈받아서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S퓨얼셀도 미래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상장된 이후에 계속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상장된 뒤에 계속 오르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보호회수로 묶여있고. 근데 만약에 상장된 뒤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계속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어제 산 사람은 오늘 또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오르면 어제 산 가격과 비슷하게 오르면 팔고 싶은 거고, 계속 그렇게 누적되면서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고리인 거고, 오르면 선순환의 고리인 거죠. 지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일단 들어갔어요. 오르기만 하면 일단 엊그제 손해본 사람은 팔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뚫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한 번 반전을 시키면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S퓨얼셀을 지금 한번 반등이 나올 거를 지금 기대를 하면서 12월 11일 날 19,150원을 찍었는데, 지금 만약에 2만원대 위에서 만약 바닥을 만든다면 두 번의 바닥을 찍고 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10월 달, 11월 달에 2만 원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12월 달에 그걸 살짝 깨버렸거든요. 일단은 금방 2만 원을 지금 다시 회복해서 지금 딱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만 원을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깨져서 밑으로 다시 12월 12일 날 기록했던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9,000원이고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지금 온라인 인강 브랜드로 대성 마이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대성 학원을 운영 중이에요. 인강이 이제 뭐 인기를 얻은 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지금 모의평가나 입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으로 또 대성 N스쿨, 중고교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생 다 하는 거는 다수인이 있고, 재수생 대상으로 하는 거는 부산 대성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초중고교생, 재수생, 그러니까 지금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2015년에 국내 독서 논술 교육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한우리를 인수를 해서 아까 전에 말한 지금 그 한우리 논술, 독서 토론 논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한우리 누적 회원수가 약 10만 명이에요. 지금 논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같이 뭐 지금 수능 비중이 적어서 지금 뭐 수시, 뭐 요즘에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일단 정식 문이 되게 좁은데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논술의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논술은 하루아침에 그 책을 독파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논술을 시키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라인 대성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한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S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해서 큰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나본 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1위 업체인 한우리를 인수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정밀 소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바이오닉스지입니다. 예, 이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관련 부분들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올해 이제 바이오 관련 부분까지 이제 사업 부분을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이제 4월까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이제 14,000원 부근까지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5월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6, 7월까지 남북 경협추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섹터군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경협주로 이제 투자 주체가 이동이 되면서 이제 대폭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조정폭이 11월까지 이제 크게 가져간 종목입니다. 이후 이제 11월부터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며 현재 추세 전환까지 이제 이뤄지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 파이프라인 확대 및 이제 항암제 공동 연구 개발, 즉 이제 MOU 체결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기업이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반영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보합권으로 마지막에는 한 두세 달 정도 보합권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미비한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올해 10월 그 다발 골수종 신약 항암제 중국에서 임상 2상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금 매집 스타일로 좀 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4차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블록체인 사업 부분도 이제 이 바이오닉 익스지는 같이 진출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시장까지 이제 선점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한류뱅크가 바이오닉스진 최대 주주로 이제 오를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공지능 사업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그 한류뱅크를 통해서 AI 사업까지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닉스진이 그 한류 AI 센터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한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주로 같이 좀 엮이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좀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5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관련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제 바이오, 그리고 AI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현 정치, 테마적인 부분까지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 3개, 드린 이유는 이러한 다각화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공시적인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이전에 공시적인 리스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DK락입니다. 이 기업은 각종 플랜트 부분에 들어가는 피팅 앤 이제 밸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미국 업체 제품 공급 계약을 통해서 5월까지 이제 소폭 상승을 하다가 남북 러 가스관 연결 그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사업을 통해서 그 DK락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남북 러 그 가스 사업과 덩달아 이제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해서 경협주와도 이제 더불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 남북러 가스 사업에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크게 상승하였다가 하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남북 경협주로 크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근 11월 미국 업체와 다시 이제 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제 통해서 다시 추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이점은 올해 3분기 개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이 11월부터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특이한 점을 보자면은 수소 연료 열차 관련 부분에서 이 DK락이 예전에 이제 좀 주목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순환매장 속에서 수소차 관련 이슈가 최근에 이제 크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수소차 관련 이슈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책 개발 과제였던 수소 충전소용 초고압 밸브 그리고 국산화 개발 주관 기업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수소 전기차 1차 업체로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이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별 5개,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최근 수소차 관련 이슈도 있고 남북한 관련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승 시 이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3개로 지정한 이유는 남북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0,000원 부근 이상까지는 돌파하기는 장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측면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돌파를 한 뒤에는 조금 더 크게 상승하려면은 이 10,000원대를 세게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케미칼입니다.
이 하나 케미칼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에스테르죠. PE와 PVC 그리고 이제 가성 소다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화학 업체로서 최근 태양광 사업과 석유화학 분야 사업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대폭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말까지 이제 연달아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저점까지 갱신한 뒤에 현재 지금 반등 추세를 보여주며 2만원 그 이상의 지금 좀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 올해는 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며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1월 추세 전환을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목할 만한 이슈는 지주사인 그 하나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내년 1년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정도의 그 대규모 그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으로 통해서 119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며 본격적으로 좀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그 큰 악재였던 제품 스프레드 하락 및 이제 화학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이 이제 큰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전에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기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기존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이전에 했던 악재가 좀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점이 좀 특이한 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조금 10월부터 이전까지에는 굉장히 기관 매도세나 외인 매도세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기관 매수세로 좀 돌아간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바이오닉스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임상의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서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DK락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도 이 미국 수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과의 가스관 연결 이슈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위닉스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이 위닉스와 같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일섭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는 지금 겨울철 관련주로도 얽힐 수 있고 여름철 관련주로도 얽힐 수 있죠. 그 조인성 씨가 선정했던 뽀송이라는 제습기가 정말 제습기 시장을 열면서 지금은 많이 좀 퇴색됐죠. 왜냐면 위닉스라는 중소기업이 뽀송으로 대박을 내자 LG전자,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따라서 미투 제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이 그렇게 팔로우 전략을 해도 너무 물량 공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닉스가 일단 제습기 시장은 굳건히 지켜냈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부터는 뭐 에어컨에 아예 제습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춘추 전국이 돼버려서 그 초반 시장보다는 이제 주가에서 강력한 부분을 못 내고 있죠, 위닉스가. 그 당시 제습기 관련주로 시세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힘들고, 아까 현대차 얘기에서도 똑같아요. 완전히 판을 뒤집는 새로운 게 안 나오면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판매량이 뭐 전달에 비해 올라갔다?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판을 바꾸는 거.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 간 거. 이런 거 패러다임 시프트 아니면 안 되거든요.
위닉스는 일단 뽀송 제습기로 이제 히트를 쳤을 때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나리자가 오른다고 해서 이거랑 지금 얽혀 있는데 기사에다가 얽혀 놨더라고요. 근데 모나리자는 사실 원래 테마로 많이 얽히는 종목이에요.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로 얽힌 거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기 때문이고, 예전에는 또 치매 관련주, 100세 시대 관련해서 성인용 기저귀 만든다고 해서 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원래 테마에 많이 얽히고, 위닉스는 사실 모나리자처럼 그렇게 테마에 얽혀서 막 흥분해갖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아까 말한 제습기 시장을 재패했을 때 한번 크게 올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기청정기를 만드니까 제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또 이제 그 겨울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라인업이 좋아요. 일단 그리고 매출액이 2015년 12월 달, 2017년 12월 달까지 보면 2018년 예상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015년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2016년에 전환을 한 이후에 2017년 더 늘어가고 있어요. 2018년 이거 지금 예상치 컨센서스가 나와보야 알겠지만 나오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 중소기업, 이제 덩치가 어느 정도 커졌죠. 점점 커지고 있고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 지위라면 앞으로 뭐 지금 춘추 전국시대고 대기업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파일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닉스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위닉스가 집에 한 대씩 있다 이러시는 분은 위닉스 주식을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인데요. 국세청 이 추징금 부과 소식과 함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일 한 2% 이상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금일 조금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 세무조사를 통해서 197억 원 정도의 이제 추징금이 이제 진행이 됐다, 부과가 됐다라는 통해서 이제 좀 약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된 사업 부분 연도에서 이제 법인세 조사에 따라 이제 부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조금 이 삼진제약이 이전에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인데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경남제약과 관련된 사태도 좀 어느 정도 일어났었고요.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관련 분식회계 사태나 뭐 관련된 바이오주 제약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이슈를 통해 조금 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투자에 좀 유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금일 추징금을 통해서 좀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앞으로도 좀 재무적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혈압 치료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통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제약사를 통해서 11월 달에 항혈전제 원료 공급을 했습니다. 즉, 이 항혈전제나 고혈압 관련된, 그러니까 혈액 관련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삼진제약이 앞으로도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조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위축 심리가 조금 크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조금 이러한 리스크들이 좀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라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정민 소장님, 아까 전에 방금 이 경남제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전체적인 회계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좀 이러한 리스크들은 계속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제약 사태든 뭐 다른 제약
맥주 부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좀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았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스코를 12월 11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11%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드린 다스코가 아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하는 배경에는, 추천 당시에 설명드렸던 남북 경협주로서의 부각보다는 이낙연 총리와 인맥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스코는 전라남도 화순에 소재한 우량 중소기업으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에, 전남체육회 회장을 맡았었는데, 동사 한상원 대표이사가 전남체육회 부회장 맡은 이력이 부각되면서 테마를 형성하였습니다. 실제 이낙연 총리가 과거 동사를 방문해서 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생산시설을 둘러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에 따라서 추가로 투자자의 센터멘탈적 측면이 고려되면서 상승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국내 1위의 도로 안전 구조물 공급 업체인 만큼 남북 경협주로서의 추가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있고 한미 간 비핵화와 또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오는 26일에도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상승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1.5%가 만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손절가는 좀 8,000원대로 높여서 좀 대응하실 것으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동양 엑스텍입니다. 동사는 철강 제품 제조, 판매 등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동양철강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1년 4월에 동양 엑스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데요. 그리고 주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 절단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남북 경협주로서의 부각 가능성과 배당주로서 매력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동사는 지난 6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수혜주로 예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추후 남북 관계가 개선 시에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양 에스텍은 세계 제1의 철강회사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38년 동안이나 묵묵히 철강의 외길을 걸어와 해당 업계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기업인데요. 그리고 동사의 물류센터는 서울, 대전, 포항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25mm HR 플레이트 공장은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국제성급협회의 임가공 생산 인증과 강구조학회의 교량 건축력 사용 인증, 한국성급의 제조법 승인 및 ISO 9001 인증 등을 획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울러 수주에서 납품까지 포스코 MES 시스템과 병행하는 완벽한 전산화로 납품종 제품의 고객 등납 체제를 실현함으로써 고객사의 원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07년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재활용 자원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동양 RD를 설립하였고 2010년부터는 금속의 1차 가공 및 건설용 소부재, BH빔 등을 제작하는 대전 SS 사업부를 순차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공작기계 소재 및 금속 절삭 가공기계를 제작하는 DISM을 설립하고 2015년에는 강구조물 전문 건설 회사인 동양 ENC를 설립함으로써 조선용, 자동차용 시트 플레이트 생산에서부터 공작기계 소재 및 금속 절삭, 가공기계 제작, 그리고 건축 구조물의 설계, 제작, 시공에까지 이르는 일괄 생산 시스템을 완성하기 때문에 철강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좀 진출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최근에 3, 4년도 동안
2에서 4%대 현금 배당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미래의 성장 이익과 주주 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판단되고 또 올해도 이제 이러한 배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이제 300억대 시가총액이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과 이제 외국계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특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목표가는 1차 3,500원, 3,800원 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95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래도 207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에는 2067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11분경에는 207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6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기관들의 매수폭 큽니다. 8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이제 상승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 0.7% 상승하면서 39,250원 선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16% 상승세 나오면서 61,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하락 전환됐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위까지 밀렸습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36만 9,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3%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1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재 상승세 띄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5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665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숨에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5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신라전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72,8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68,1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10%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4% 가까이 추가 하락합니다. 5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메디톡스 2% 넘게 하락하면서 57만 1,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 HLB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HLB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위태해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 넘게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진도 모두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0.6% 상승하면서 1,13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 이런 그 판단해서 오늘은 그 시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는 거는 뭐 경남제약 사태나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그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조정 자체가 짧게 덜 받았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를 비롯해서 IT 이런 것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정을 덜 받은 것들이 어떤 추가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제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등할 때 올라갈 그런 충분한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CJ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프랑스 검사센터에 100억 정도 규모의 제품 공급을 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분자 진단 시장에서 아주 그 진단 능력을 좀 잘 갖고 있습니다. 뭐 상장한 이후로 아마 주가도 뭐 7만 원대까지 움직였던 이런 건데 이 회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 뭐 신종 플루부터 시작해서 뭐 독감, 뭐 코로나, 뭐 폐렴 이런 식으로 한 26종 이상 되는 거고요. 이런 그 부분이 전 세계 그 분자 진단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일정 정도의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ODM 매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ODM 매출을 많이 하는 거를 통해 갖고 이제 외형 성장이 이제 점차 이제 기대되고 과거에는 뭐 중국하고 계약했던 게 파기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었지만 그런 어떤 요인은 다 이제는 해소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그 바이오와 틀리게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됐죠. 11년, 1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7년간 주가를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딴 거 같으면은 크게 2015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그동안에서 이제 소외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할 때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가 아직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16,250원, 그러니까 16,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을 3개월 이상 다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시면서 가격 전략은 뭐 좀 다른 바이오 중심에 올랐지만 현재가 내지 저점 매수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동아지질 추천해 주셨는데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남북경협주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동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드렸던 19,000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시장이 지금 뭐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이 마이너스 1.84%까지 지금 뭐 깊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삼성바이오의 이제 검찰 압수수색 뭐 이런 전주의 이런 악재들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 감리, 그다음에 뭐 주말에 있었던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결정. 이런 부분들이 재발 섹터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아침에 지금 대량적인 물량을 지금 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움직였던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신라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매물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한번 지금 나온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흐름을, 재발 섹터는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 방향성을 좀 봐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견고합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현재 중심값이 2085거든요. 2085인데, 여기서 지금 상당히 근접한, 이런 제한된 정도의 하락 조정, 요렇게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재발 섹터의 추가적인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코스닥 시장의 지금 이번 주 흐름은, 11월 달에 지금 저점이 6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54인데, 여기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발 섹터의 흐름이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지금 결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재발 섹터들의 가격적인 조정 부분이 어디서 정도의 이제 지지가 되는지 이 여부를 좀 잘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전략과 연동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인터넷 섹터 쪽에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2000 카페24인데요.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종목들과 함께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 관련주로 지금 보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가 바닥을 잡고 일어나는 흐름을 전개시키면서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것들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 악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만 4천 원에서 10만 원 밑에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4분기와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 저는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 매출액이 563억, YOY로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7억, 130% 정도 호전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4분기에 원래 계절적인 성수기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2019년도에 지금 일본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쇼핑몰 솔루션 쪽에서 상당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해외 성장 모멘텀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쌍바닥을 잡고 눌림목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오늘은 10만 원대 초반, 10만 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6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